토론토는 스프링어와 시미언, 예이츠까지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영입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받던 선발진 보강을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팬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 선발진은 저로 하여금 2016년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토론토는 2015년에 22시즌 만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뒤 데이비 프라이스와 마크 벌리가 팀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선발 투수진에 대한 많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호세 바티스타, 조시 도널슨, 에드윈 엔카나시온이 이끄는 타선의 화력은 리그 최고였지만 선발진은 RA 디키를 제외하고서는 확실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키는 토론토로 온 뒤에 매년 200이닝과 10승을 책임져 주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에이스라 불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했고 이제 나이도 41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즌 시작에 앞서서 토론토는 복권 2장을 구매하는데요. 제2의 햅과 마코 에스트라다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제2의 햅에게는 3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주었고 에스트라다와는 2년 2,600만 달러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팬그래프 기준 F4가 제2의 햅은 데뷔 후 9시즌 동안 통산 10.7이었고 마코 에스트라다는 8시즌 동안 통산 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권들은 꽝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햅과 마코 에스트라다는 각각 2.8과 2.7의 F4를 기록했고 햅은 처음으로 사이영 표까지 받으면서 최고의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투수진에 더 큰 공을 세운 것은 유망주들이었습니다. 2014년 메이저리그 유망주 순위에서 각각 23위, 55위, 93위에 올랐던 에런 산체스, 마커스 스트로만, 로베르토 오스나가 모두 다 같이 터져준 것이었습니다. 오스나는 36세이브를 올리면서 아메리칸 리그 마무리 투수 중 6위에 올랐고 에런 산체스는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마커스 스트로먼은 204이닝을 던지면서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결국 2년 연속 ALCS까지 진출합니다. 이번 시즌의 토론토는 5년 전 못지않은 유망주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메이저리그 데뷔를 마친 토마스 해치와 네이트 피어슨이 있습니다. 2016년 드래프트에서 시카고와 3라운드에 뽑은 토마스 해치는 2019년 토론토로 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토론토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샘플은 많지 않지만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95마일이었고 분당 회전수가 2598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은 상위 18%였고 RPM은 상위 4%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 피어스는 2020 시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첫 시합과 마지막 시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이닝이 18이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그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 리차드슨과 알렉 마노아를 초청했습니다. MLB.com은 내년에 이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스프링 트레이닝의 결과와 토론토 투수진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시즌 안에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선발 투수진이 무너졌던 애틀란타는 이안 앤더슨을 선발진에 합류시켰고 결과는 애틀란타의 NLCS 진출이었습니다. 스티븐 매츠와 테너 로아크는 2016년 햅과 에스트라다가 해주었던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건 두 선수 모두 2016년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시즌이었고 그 뒤로 현재까지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츠와 로어크가 2016년으로 돌아가 줄 수만 있다면 토론토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로비 레이는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구 폼의 교정을 시도한 뒤 큰 부진에 빠졌지만 토론토로 돌아와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7.89였지만 토론토로 와서는 4.79를 기록했습니다. 9월 23일 양키즈와의 시합에서 4이닝 무자책 5삼진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90개의 공 중에 41개의 볼을 던지면서 볼넷 4개를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여전히 제구력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4장의 유망주 복권과 3장의 기존 선수 복권을 들고 있는 토론토는 어쩌면 류현진과 7장의 복권을 들고서 시즌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월이나 7월까지 플레이오프 진출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투수 영입을 시도하는 것도 나쁜 계획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시즌 시작 전에 2선발이나 3선발급 투수 최소 1명 이상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2012년부터 토론토의 투수 코치를 맡고 있는 피트 워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보이는 시즌입니다. 현재 선발 로테이션 보강을 위해서 토론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트레이드입니다. 겨울 내내 토론토는 그리칙, 구리엘 주니어, 텔레지와 같은 선수들을 사용해서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알아봤다고 알려졌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샤킨스는 여전히 여러 팀들과 트레이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은 신시내티입니다. 1월, 토론토는 투수 헥터 페레즈를 신시내티로 보냈습니다. 토론토와 신시내티는 트레이드의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토론토는 데릭 피셔를 미러키로 보내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와의 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드에 포함될 선수들을 후에 합의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토론토는 이미 신시내티 그리고 미러키와 트레이드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으며 토론토가 보낼 선수 한 명을 미리 확정해놓고 토론토가 받을 선수 혹은 더 포함될 선수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신시내티는 루이스 카스티오의 트레이드 루머가 이미 나왔으며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적당한 선수만 제안한다면 루이스 카스티오나 소니 그레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이 2년 남은 소니 그레이의 영입이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토 팬으로서 미러키는 데릭 피셔를 데려가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데릭 피셔를 데려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돈이나 다른 선수를 대가로 준다고 하니 토론토 팬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예능 수비를 자랑하는 데릭 피셔가 미러키에서 꼭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아직 소속팀이 정해지지 않은 제이크 오도리지, 타이완 워커와 같은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워커와 토론토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간과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워커는 지난 시즌 활약에 걸맞는 계약을 원하고 있지만 많은 팀들은 사실상 2018년과 2019년을 통째로 쉰 거나 다름없는 그의 건강에 대한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8시즌 동안 통산 팬그래프 기준 1은 6.5로 시즌 평균이 0.8 정도입니다. 현재 워커는 연평균 $10,000 정도의 규모의 단연 계약을 원하고 있고 토론토는 워커와 1년 아니면 최대 2년까지의 단기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번번이 워커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다저스와 데이비 프라이스가 포함된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다저스의 현재 팀 연봉은 2억 6천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치세는 피하지 못하더라도 팀 연봉을 2억 5천만 달러 밑으로 낮추어서 신인 드래프트 페널티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저스가 턴을 영입한 뒤 프라이스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폴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스의 연봉 3,200만 달러 중 다저스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1,600만 달러이며 2021 시즌 폴락의 연봉은 1,800만 달러이지만 사치세 기준 연봉은 1,200만 달러입니다. 이 두 선수의 사치세 연봉 합계는 2,800만 달러이며 둘 다 트레이드 하지는 못하더라도 둘 중 한 명만 트레이드 할 수 있다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토도 게르과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남아있는 그리칙입니다. 공격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수비는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조지 스프링어의 영입으로 인해서 그리칙은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10,000,000짜리 벤치 선수는 역시 비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빗 프라이스에게서 2015년 토론토에서 뛰었던 그 모습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월드 시리즈 우승 경력이 있는 베테랑 선발 투수로서 150이닝 이상을 맡아준다면 토론토 선발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투수가 넘쳐난 다저스는 현재 $10,000,000에서 $1,500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처리해줄 팀이 필요합니다. 아직 쓸 돈의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토론토는 류현진과 로테이션을 이끌어줄 검증된 투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팀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어 본다면 두 팀 모두 추가적인 유망주 유출 없이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류현진은 올 MLB 팀, MLB 네트워크 선정 선발투수 10위, MLB 네트워크 선정 현역 선수 100위 내에 2년 연속 들면서 30대 중반에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하루빨리 토론토의 로테이션을 류현진 선수와 함께 이끌어줄 선수가 토론토에 합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